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도 기존 축제와 행사 등은 정상적으로 추진됩니다. 봉화의 대표 겨울 축제인 분천 산타마을은 이번 주말 개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구시의회와 동구의회, 수성구의회가 부적절하게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9조 1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는 8,955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대구 경북 125개사가 무역의 날 수출탑을 수상했습니다. 경북에서는 포스코 퓨처엠 등 77개 기업이, 대구에서는 CIS 등 48개 기업이 수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도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와 행사 등은 정상적으로 개최됩니다. 이번 주말 개장을 앞두고 있는 봉화 분천 산타마을은 예정된 일정을 진행하고 각 시군이 준비하고 있는 해넘이, 해맞이 행사도 원래대로 추진합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봉화의 대표 겨울 축제인 한겨울 분천 산타마을이 오는 21일 개장합니다. 분천 산타마을은 백두대간과 낙동강에 둘러싸인 특색 있는 자연 환경과 산타클로스 이미지가 어우러진 곳으로 1년 내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백두대간 협곡 열차를 이용하면 유리로 장식된 관광 열차를 통해 아름다운 백두대간 협곡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인기를 모았던 핀란드 공인 산타클로스가 올해도 봉화에 머물며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핀란드 공인 산타를 초청하여 사진 촬영 이벤트를 진행하며 산타 의상 대여, 산타 굿즈 만들기 체험도 제공됩니다. 또한 분천 산타 마을의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겨울 왕국이 임시 개장되어 매주 주말에 실내외 놀이터, 산타의 방, 산타 전망대, 미니 트레인 등 일부 시설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등 혼란한 전국 속에서도 각 시군이 주관하는 축제와 행사는 정상 개최됩니다. 경상북도는 22개 시장 군수와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지역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예정된 축제 일정은 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겨울에 할 수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축제들도 제대로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나서다가 그거를 뭐 위축돼가지고 규모를 축소해라 뭐 하지 말고 더 품앗이로 다른 시군에서도 갈 수 있도록 그저께 해가지고 다 챙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에서는 수성못의 대표 겨울 축제인 수성빛 예술제가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열리고 안동과 청송 등 각 시군별 2025 새해 해맞이 행사도 정상 개최됩니다. 헬로TV 뉴스 이하영입니다. 요즘 농촌은 일손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계화와 해법으로 꼽히고 있지만 논농사에 비해 밭농사 기계화는 더딘 상태인데요. 밭농업 기계화를 서두르려면 무엇이 시급한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논농업 기계화율은 99.7%. 수확 단계에선 기계가 100% 일손을 대신합니다. 반면 밭농업은 수작업이 여전히 많습니다. 파종이나 정식처럼 정교한 단계는 기계화율이 10%대에 불과합니다. 밭은 경사지가 많습니다. 또 필지 면적이 작아서 농기계 적응력이 좀 낮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67%에서 77.5%, 그 100%로 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예산 지원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영세 농가가 많다 보니 공급부터 막힌다는 겁니다. 밭농업 기계를 개발해도 사용하는 농가가 적습니다. 정부에서 여기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농민이 그 기계를 사용하고 또 사용한 농민이 기계에 대한 개선점을 피드백을 업체에 줘서
소위 기계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선순환. 지역별로 또 장목별로 제각각인 재배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기계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풀어야 할 숙제로 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재배 표준화 재배를 하고 그 다음 단계는 그 기계에서 어떤 고도화를 통해 가지고 생산성을 다시 높이는 전략들을 추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정부와 민간 협력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치권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잘하는 거는 정부가 잘하는 대로, 또 나머지 민간 분야가 잘하는 데는 또 민간 분야인 대로 같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정책적인 면이라든지 예산적인 측면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해야 할 현안이 적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밭농업 기계화가 농촌 인력 부족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는데 공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요즘 거리에서 무인 점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무인 점포는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화재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인 점포는 소방시설이 미흡해 화재 안전 관리에 사각지대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내부가 뿌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지난 14일 전남의 한 상가에서 리모델링 작업 중 불이 났는데 같은 층에 있는 무인 스터디 카페에도 연기가 들어찼습니다. 이 때문에 스터디 카페 이용객과 공사 작업자 등 5명이 연기를 흡입하거나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연기 냄새를 맡고 나서야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연기가 엄청 자욱하더라고요. 원래 불나면 스프링클러나 연기 감지 장치에서 소리가 막 엄청 크게 나야 되는데 소리도 아무것도 안 나고 스프링클러도 작동이 안 돼서 만약에 정말 큰 불이면은 여기서 나갈 수도 없는데 그냥. 해당 상가는 화재 이후 전문 업체를 불러 정비 작업에 나섰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무인 점포 화재는 모두 17건. 무인 점포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가 아니라서 화재 안전에 취약합니다. 무인 점포는 다중이용 업소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보시는 것처럼 소방시설이 마땅히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무인 점포가 증가하고 있지만 점포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는 따로 없는 상황. 전문가들은 무인 점포가 늘어나는 만큼 안전관리 강화와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내부에 있던 인명들이 밖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이 안전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보강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무인 점포. 더 이상 화재 사각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도 퇴진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결국 내란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비난의 화살이 엉뚱한 곳으로도 향해 무고한 피해자도 발생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충암고등학교 이야기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을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고위 인사 가운데 충암고등학교 출신이 다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당시 현직이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박종선 777 사령부 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입니다. 이른바 충암고 라인이 계엄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자 엉뚱하게 충암고등학교의 비난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충암고 학생들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교장 선생님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또래 친구들한테 이제 받는 지네들끼리의 언어로의 조롱이나 이런 것들은 애들 서로 아는 사이들이니까 괜찮은데 이제 어른들이 이제 버스나 식당이나 너네 학교는 왜 그 모양이냐, 너네 선배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계엄고로 이름을 바꿔라.
그러자 견디다 못한 충암고 학생회가 입장문까지 발표하며 호소했습니다. 대통령과 논란의 인물들은 충암고를 졸업한 지 40년이나 지난 졸업생이며 현 재학생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이죠. 특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잘못된 행위였다고 지적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 대한 폭언과 협박 그리고 교무실의 항의 전화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와 학생들의 피해가 알려지자 이번에는 거꾸로 된 항의 전화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대통령을 지켜줘야지 모교가 그래서 되느냐는 것이었다는 건데요.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엉뚱한 혐오가 또 다른 피해를 낳습니다. 온 나라가 어수선한 지금 더 이상 무고한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무분별한 혐오는 없어야겠습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외 출장 실태 점검 결과 대구시의회와 동구의회, 수성구의회가 부적절한 출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9개 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출장자인 의원 본인이 출장을 심사하는 이른바 셀프 심사를 했고 수성구 의회에서는 유럽 출장 때 바티칸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등을 방문하며 인솔자 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구 동구의회는 의원 1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출장을 취소했지만 취소 시 여행 단가가 올라 나머지 출장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이유로 여비를 환불받지 않았습니다. 대구 지역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이 구군 기초의회 해외 출장 중단을 촉구한다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010년 하반기부터 2022년 10월까지 대구시의회 상임위별로 해외 연수를 분석한 결과 중국과 일본, 유럽 등에 총 95번 다녀왔다며 코로나19로 해외 연수를 중단한 2년 8개월을 감안하면 매년 약 10회 정도 다녀온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수성구의회의 2023년 프랑스 등 해외 출장은 해외여행 패키지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혈세를 낭비하는 해외 출장은 당장 중단하고 각 지방의회가 항공권 위변조와 여비 대납, 간식 구입 등 부정행위 사례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9조 1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습니다. 경북공항투자본부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올해 투자 유치 성과는 데이터 센터 5조 원 등 9조 1천억 원,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는 8,955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도 민간 투자 활성화 펀드로 대표되는 투자정책 다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경북 수련원 민간 호텔 전환, 문경 상주 호텔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61회 무역의 날을 맞아 대구 경북 125개사가 수출탑을 수상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한국무역협회, 대구 경북지역본부는 지역 기업과 수출 관계기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고 수출의 탑을 달성한 기업과 유공자를 포상 격려했습니다. 경북에서는 포스코 퓨처엠과 SK실트론, 아진산업 등 77개 기업이, 대구에서는 CIS와 메가젠 임플란트 등 48개 기업이 수출탑 수상의 영예를 누렸습니다. 무역의 날은 기업들이 1년 동안 이뤄낸 수출 결과에 대한 노력을 포상하고 신생 수출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개최됩니다. 내년부터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이른바 라이즈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경상북도가 위원회를 열고 기본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경상북도 라이즈 위원회는 도지사와 정태주 안동대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교육감, 대학 총장, 연구기관장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회는 경북의 고등교육 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인재가 경북에서 나고 자라고 일하는 청년이 정주하는 지방시대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